안녕하세요, 여러분.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자 푸르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마토 재배 작업의 안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작업 중에서는 정식, 농약 살포, 수확 작업이 비교적 힘들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들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눌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안성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홍길동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죠? 아니요. 선생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상담 좀 받으려고 왔어요. 그러세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가요? 요새 다른 때보다 작업량이 많아서 그런지 허리, 무릎, 손목이 아프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요즘 정식 작업이 한창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 등에 부담이 생겨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파종기를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사용하다 보면 손이 저리거나 손목이 아프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아픈 거였나 보네요. 이러한 질환들은요, 무리한 손목의 사용으로 손목 통증과 함께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 무리한 관절 운동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어깨에 건막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도 생길 수 있고,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면 다리에 슬관절 인대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각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 부위입니다.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왼쪽 어깨 쪽으로 머리를 기울입니다. 왼손을 들어 오른쪽 머리에 대고 아랫방향으로 살짝 눌러 10초간 스트레칭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10초간 스트레칭합니다. 정면을 보고 두 손은 깍지를 끼고 머리 뒤에 둡니다. 팔꿈치를 모으고 머리를 앞으로 숙이면서 머리를 감싼 손을 앞으로 눌러 10초간 스트레칭합니다. 다시 머리를 들어 정면을 보고 머리를 위 방향으로 들어줍니다. 옆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오른쪽 귀 위쪽에 오른손을 올립니다. 오른손에 힘을 주어 왼쪽 방향으로 10초간 밀면서 머리는 처음 자세를 유지합니다. 왼쪽 귀 위쪽에 왼손을 대고 오른쪽 방향으로 밀면서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양손을 이마에 대고 뒤쪽으로 밀면서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양손을 머리 뒤에 대고 앞쪽으로 밀면서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어깨 부위의 운동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손가락 끝을 어깨 위에 올린 후 팔꿈치로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팔꿈치를 앞, 위, 뒤, 아래로 큰 원을 그리면서 돌려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도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오른팔을 위로 들어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왼손을 들어 오른쪽 팔꿈치를 잡고 아랫방향으로 서서히 눌러 어깨 상완을 스트레칭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 방향으로 스트레칭합니다.
양손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하여 밴드 또는 수건을 잡습니다. 밴드를 몸의 앞쪽에서 머리 위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뒤쪽으로 내립니다. 다시 밴드를 뒤쪽에서 머리 위쪽까지 올렸다가 앞으로 내려 어깨를 회전합니다. 이번에는 어깨 부위의 운동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손가락 끝을 어깨 위에 올린 후 팔꿈치로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팔꿈치를 앞, 위, 뒤, 아래로 큰 원을 그리면서 돌려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도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오른팔을 위로 들어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왼손을 들어 오른쪽 팔꿈치를 잡고 아랫방향으로 서서히 눌러 어깨 상완을 스트레칭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 방향으로 스트레칭합니다. 양손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하여 밴드 또는 수건을 잡습니다. 밴드를 몸의 앞쪽에서 머리 위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뒤쪽으로 내립니다. 다시 밴드를 뒤쪽에서 머리 위쪽까지 올렸다가 앞으로 내려 어깨를 회전합니다. 이번에는 허리 부위의 운동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누워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둡니다. 등을 둥글게 하면서 부드럽게 아치형을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이 모습을 옆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은 허리에 두고 오른팔을 들어줍니다. 왼쪽 옆으로 서서히 내리면서 오른쪽 옆구리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 방향도 실시합니다. 기어가는 자세에서 두 손과 무릎을 어깨 너비만큼 벌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동시에 허리를 움푹하게 바닥 쪽으로 내립니다. 반대로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숙이는 동시에 복부를 등 쪽으로 당기고 허리를 천장 쪽으로 둥글게 끌어올립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3, 4회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다리 부위의 운동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몸통을 돌려 오른쪽 다리를 한 발 앞으로 내딛고 무릎을 구부려주고 뒤쪽에 왼다리를 펴줍니다. 이때 뒤쪽의 왼발이 11자가 되도록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 방향도 실시합니다.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왼쪽 무릎을 완전히 펴 10초간 유지합니다. 왼쪽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손과 손목 운동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팔꿈치를 옆에 붙이고 팔은 선서 자세와 같이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합니다. 양손은 주먹을 쥐었다가 쭉 펴니다. 한 번에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오른팔을 들어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합니다.
왼손으로 손바닥을 잡고 몸 안쪽으로 잡아당겨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좀 더 상세한 동작으로 살펴볼까요? 이상으로 5가지 부위의 운동법을 마칩니다. 우달수 아저씨의 하루 일과. 아저씨가 토마토 농약 살포 작업을 위해 밭에 들어가시는데요. 근데 아저씨, 아무리 번거롭다고 해도 그런 차림으로 작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해당 장면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세요. 농약은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몸의 노출 부위를 고무장갑, 마스크, 모자, 긴 소매의 웃옷과 긴 바지, 고무 장화를 착용하여 감싸야 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드디어 농약 살포 작업을 시작하셨나 보네요. 그런데 아저씨, 비닐하우스에 환기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그럼 해당 장면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보세요. 환기구가 없이 꽉 막혀있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농약 살포를 하면 안 돼요. 측면 개방을 통한 자연 환기와 환풍기를 이용한 기계 환기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해요. 작업 중 가끔씩 하우스 밖으로 나와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해야 하고요. 하우스 천정에 레일을 설치하여 방지 작업에 이용하면 기존 방법보다 훨씬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어 농약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농약 살포 작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입에 농약이 묻었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각 신체 부위별로 응급처치법을 알아볼까요? 농약이 입에 묻었거나 입 안으로 들어갔다면 즉시 물로 양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물을 담은 주전자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죠? 그럼 농약을 마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물이나 식염수 2~3잔 마시게 한 다음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게 해야 합니다. 그 후 농약이 흡수가 안 되도록 목초액과 같은 흡착제를 30g 정도를 복용하도록 합니다. 피부에 농약이 묻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비누로 잘 씻어내어 농약을 제거해야겠죠? 알칼리와 만나면 분해되는 농약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으로 쓰는 비누를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단, 적어도 15분간 꼼꼼히 닦아내야 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만일 방수가 안 되는 옷에 농약이 묻었을 때는 그 즉시 속옷까지 전부 벗어서 피부를 비누로 씻은 다음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눈에 농약이 묻었다면 깨끗한 물로 눈을 헹궈내야 합니다. 적어도 15분간 계속해서 씻어내야 하죠. 가능하면 세안기를 항시 준비해 놓고 즉시 물로 닦아내는 것이 좋겠죠? 눈에 농약이 들어갔다고 해서 절대로 손으로 비비면 안 돼요. 거즈를 가볍게 눈에 대고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셨죠? 토마토 수확 작업이 한창인 요즘 질병을 호소하는 농업인이 많다고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 계속되는 수확 작업 중 피로와 순환장애로 특히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 소식 이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저는 농가 근처에 있는 한 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피로와 순환장애로 생긴 허리와 무릎 통증이 하우스병으로 인한 증상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하우스병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하우스병의 특징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면요. 하우스 안은 봄, 여름에는 온도가 높으며 겨울에는 내외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피로와 순환장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해충이 생기기 쉬워 농약의 사용이 많아져서 농약의 흡입과 접촉 위험이 증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속이 좁고 두렁의 폭도 좁기 때문에 덩굴, 잎사귀가 스쳐서 피부에 염증이 일어날 수 있으며 무리한 자세로 인한 요통을 비롯하여 어깨, 팔, 대퇴, 장단지의 피로와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토마토 수확 시 장시간 쪼그려 앉아 토마토 수확 작업을 함으로써 무릎과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토마토를 과도하게 적재하여 나르거나 조종하기 어려운 외발 수레 등을 사용함으로써 과도한 힘을 사용하게 되며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가 너무 높아 피로와 순환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랙터 작업 시 분산되는 시선으로 인하여 전방 또는 후방의 장애물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자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우스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잘 숙지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먼저 하우스 기둥에 레일을 설치하여 끌고 다니며 적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온도차로 인한 체온 조절 능력 저하를 예방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 안과 밖의 온도차를 줄이는 중간 휴식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하우스용 저상형 트랙터를 사용하는 것도 하우스병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닐하우스 내 작업 환경 개선 및 하우스병 예방 지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수증을 막기 위해 물 1리터에 작은 술로 소금 2분의 1을 타서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우스 밖에 나와서는 손목을 마사지하고 목, 어깨 운동을 하고 이외에 통로 바닥의 평면화, 운반기기와 보조도구의 사용 등을 통해 노동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또한 하우스에 온도계를 매달아 놓고 자신의 작업 온도를 점검하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